자, 신조중 1학년 4과 본문입니다. 우리 이 본문에 대한 구조 분석과 함께 해석 훈련까지. 이제 우리가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단어 학습이 기본이 돼야 돼요. 단어 뜻을 모르는 상태로 해석을 한다. 의미가 없는. 그러면 이제 해석을 암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본문이 변형이 되거나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는 시험 자체가 본문도 그렇고 이제 뭐 EBS의 부교재나 모의고사나 본문보다 훨씬 어려운 지금 중학교 교과서 내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문장들이 나오면 엄두를 못 내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으로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휘력을 높여가고, 하지만 단어의 뜻을 다 알아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서 그 덩어리들이 어떤 의미 관계를 만드는지, 즉 앞에 이 덩어리를 수식하는 건지 문장을 풀어가는 건지 또는 이제 뭐 동격이거나 흔히 같은 의미를 연결한다지, 이런 다양한 구조적인 요소를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쓰이는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전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다? 4가지 의미 덩어리 학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쌤이 요거 영상 강의로 올려놓은 것들, 이제 의미 덩어리 학습 패턴 보면 수능 문장까지. 왜? 이건 어떤 요령이 아니라 영어의 언어라는 이 영어라는 덩어리가 문장이 이 4가지의 덩어리들로 다 갖추어지게 돼 있단 말이지. 그 언어의 규칙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문장을 분석하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덩어리는 명사, 그리고 명사 뒤에서는 이 명사를 설명하는 명사 설명어, 즉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 계속 우리가 지금 평소에 공부하는 독해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든지 대표적으로 관계 대명사 같은 요소들. 이건 차차 이제 나올 때마다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2번 덩어리예요. 동사가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오는 덩어리. 그리고 세 번째는 준동사, 즉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오는 덩어리. 네 번째도 전치사가 명사를 데리고 오는 덩어리. 실제로 이제 독해에서는 요 2, 3, 4번의 비중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핵심은 요 2번이에요. 동사가 명사를 목적으로 데리고 오는. 자, 그리고 문장 구조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접속사가 나오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에 의해서 문장이 연결되거나 할 때 이 접속사 역할이 명사절인지 또는 관계 대명사인지 또는 부사절로 쓰였는지, 이게 이제 중1 학생들한테 이게 어떻게 구별해 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니스 영어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은 쌤이 항상 접속사가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문 정독 학습을 통해서 명사절, 관계 대명사, 부사절을 구별하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걸 하나하나 적용하면 돼. 이 수준은 사실은 중3들도 잘 못한단 말이야. 근데 미리 학습을 하고, 그게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문장 구조 안에서 다 나온단 말이야. 그걸 적용해서 이제 해석을 해가 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이 녀석은 전치사에서 명사까지. 이 듀링이라는 게 전치사라는 걸 알아야 되죠. 뭐뭐 하는 동안. 그래서 여름 방학 동안에. 그 다음에 자, 첫머리에 나오는 명사나 대명사는 주어겠죠. 이게 이제 명사. 요 명사하고 함께 대명사도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traveled는 동사. 동사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여행을 했다. 근데 동사가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오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주어가 여행을 했다. 어떤 동사들은 뒤에 아무것도 안 데리고 나와도 되죠. 그래서 자, around Korea는 이렇게 묶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 여기저기를, around는 곳곳, 주변, 그래서 한국 이것저것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죠. 그의 가족과 함께, with는 함께. 이렇게 해서 전치사의 뜻도 정리하고, 그러면 한 문장의 해석이 쉽게 해결이 되겠지. 근데 이거를 그냥 눈으로 봐서 아는 단어들만 이렇게 가지고 의미를 조합하고 이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this는 요거 대명사로 주어져. 이것은 이다가 동사. 자, 이때 비동사는 항상 뒤에 형용사나 명사를 보호로 데리고 다닌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그래서 이때는 is에서부터 food diary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은 거의 음식 일기이다. 가서 먹었던 음식에 대한 기록들이다. 자,
그 다음 문장을 가보면요. 7월 25일 일기입니다. 우리는 대명사 주어. went가 동사겠죠. 그 다음에 to는 항상 방향에 어디로. 그래서 담양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nd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and는 우리가 흔히 등위 접속사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 등위 접속사의 개념은 이제 고등학교 중3만 돼도 학교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다. 선생님이 중요하게 늘상 설명할 때 항상 앞뒤로 동일한 형태를 연결한다. 지금은 we 다음에 나오는 went, 우리는 갔습니다. 그리고 visited,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 구조를 파악을 해야 해석이 정확해지겠죠. 그리고는 visit은 이제 이 중록원, 대나무 정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콤마는 이제 흔히 동격이라고 이 중록원은 어딘가 하면 아주 유명한 대나무 정원. 선생님이 이게 광주에서 강의할 때 자주 갔던 곳인데 아주 좋아요. 걷기도 좋고. 그래서 대나무 정원인 중록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we라는 주어, 자 enjoy가 동사인데 enjoy는 어법이 뭐예요? ing 동명사를 데리고 다니죠. 그럼 이렇게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것을 즐겼다. 어디서? in the garden. 그 정원에서. 중록원 안에서 걷는 것을 즐겼다.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돼요. 구조가. 그 다음에 after라는 접속사는 흔히 우리가 부사절이죠. 시간을 나타내는. 우리가 다 배웠던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빼내면 돼요. 그리고 접속사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가 나오죠. look around는 하나의 동사로 둘러보다. 우리가 둘러본 후에 둘러보고 나서 자 우리는 먹었습니다. 무엇을? 자, 요렇게가 동사 목적어가 덩어리가 되겠죠. 두 개의 지역 음식을. 그러니까 이제 요 담양이라는 지역에 가면 담양의 떡갈비하고 죽통밥, 대통밥이죠. 이 두 개가 워낙 유명해요. 그래서 그게 또 콤마로 동격. 그래서 앞에 나오는 두 개의 지역 음식이 바로 대통밥하고 떡갈비입니다. 정말 맛있지. 자, 대통밥이라는 거는 주어 is하고 동사 보호까지. 이게 하나의 덩어리죠. 쌀입니다. 어디에 들어있는? 이는 항상 어떤 공간적이거나 장소 개념 안에. 그래서 in a bamboo bowl. 바울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릇인데 요게 이제 대나무 그릇이다. 요게 뭔가 하면 대나무 원래 통이에요. 대나무 통 안에 그 밥을 그대로 쪄서 줍니다. 그 대나무 향이 쫙 나오지. 그래서 지금 원어 영어 말 그대로 하면 대나무 밥그릇이죠. 대나무 그릇, 대나무 통입니다. 그 안에 있는 쌀이다. 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담긴 밥이다. 그럼 밥이라고 해석해야겠구나. 자, 그리고 나는 love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요렇게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것의 대통밥의 독특한 대나무 향이. 그 밥에서 나는 대나무 향이 아주 좋았다. 그 다음에 떡갈비 다음에 나오는 콤마는 또 동격입니다. 떡갈비는 뭔가 하면 한국의 소고기 요리인데 was가 동사죠. 이게 보예요. 부드럽고 sweet, 달콤했다. 떡갈비가 약간 달달해요. 그래서 그 음식들은요. 주어 went well은 하나의 덩어리로 go well하면 뭐뭐와 잘 어울리다. 두 개, together는 함께겠죠. 그 두 음식은 함께 잘 어울렸다. 그럼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게 the dishes가 의미하는 게 뭐냐? 누구하고 누구였어요? 대통밥하고 떡갈비.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이해해 가면서 해석도 같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go well이 잘 어울리다. 이런 구문들, 수거라고 말하는. 그리고 단어의 뜻들은 정확히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장을 해석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의미 덩어리들을 분석해서 해석을 할 때는 쌤이 지금 하는 방식대로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게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주어 자리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 항상 누가 붙어 나온다? 수식구조, 즉 명사 설명어들이 반드시 붙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수식구조를 파악하고 또 접속사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고1 교과서만 해도 접속사들이 한 문장에 3개, 4개씩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접속사가 4개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 문장에 동사가 5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를 모르면 동사 판단을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중구난방이죠. 해석해놔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의미 덩어리들의 개념을 잘 적용해서 쌤이 지금 하는 것처럼 그 덩어리들의 의미를 끊어서 순차적으로 이걸 직독직해라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문장을 해석해가는 훈련을 반드시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머릿속으로 전체 문장의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문장을 분석해내고 해석해가는 훈련.
오케이. 자, 여기까지 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 단위 학습을 쌤이 20회독을 시키는 이유가 20회독 하면서 해석 완벽하게 해라. 해석은 서너 번만 해도 되는 것 같잖아. 근데 많은 학생들이 3번, 4번 정도 본문 해석해보고 공부하고 나서 나 본문 끝났어. 착각이죠. 그렇게 해서 본문이 끝났다고 착각하면 시험 칠 때 항상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항상 실수했다라고만. 그 착각인 거예요. 그게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시험에서 점수를 만들 수 없는 방식의 공부예요. 20회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해석을 20번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라. 그게 아니라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처럼 셈이 문장을 분석하는 것처럼 이 문장 안에 나오는 의미 덩어리들, 그리고 그 덩어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수식 구조부터 해가지고 동사, 문장이 끊어져야 되는 근거가 되는 문법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구조적인 이유들.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야. 지금은 1학년 교과서보다 보니까 문장이 짧아가지고 그런 게 별로 안 나오지만 2학년 교과서만 돼도 관계 대명사들이 나오고 수식 구조가 붙어서 나오면서 문장에 대한 분석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해석이 딱 엉망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보겠냐고. 암기해서 해석을 암기해서 시험을 준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의미단위 20회독을 통해서 이 문장이 여기서 끊어져야 되는 이유,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중2, 중3 교과서까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독해 교재가 보면 교과서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하다 보면 이런 수식 구조나 구조들이 반드시 나오죠. 그 연습이 반드시 돼야 돼. 그러면 이 교과서 정도는 되게 쉬운 거죠. 자, 그 염두에 두고 공부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쌓여서 이제 시험이 거듭될수록 실력이 쌓이니까 실력이 늘어나면서 다음 시험이 더 쉬워지겠지. 2학년이 쉬워지고 3학년은 더 쉬워지고 고등학교가 더 쉬워지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명심하고 공부합니다. 반드시. 자, 여기까지 우리 신조중 1학년 4과 본문 첫 번째 파트 해석훈련 수업 마치겠습니다.